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테슬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죠. 얼마 전 $600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500슬라를 보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최근 나스닥의 강한 반등세와 함께 다시 800슬라를 넘보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이 가진 실제 가치보다도 지금 당장의 경제 여건이나 시장 분위기 그리고 투자자들의 감정을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절대적으로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급속 성장 기업의 실체 가치란 것은 지금 당장의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얘기하죠. 현재 테슬라의 PER은 100이 넘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주가가 100배가 넘게 높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가격을 지불하고도 테슬라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보다 미래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재개발이 유력한 아파트들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높죠. 마찬가지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장주의 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죠. 사실 성장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투자 자산에는 미래 프리미엄이 더해집니다. 단지 자산 성격에 따라 이 미래 가치를 얼마나 더 중시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채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이자를 감안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자란 게 뭡니까? 이자 역시 미래 프리미엄입니다. 부동산은 어떤가요? 부동산 역시 두 가지의 미래 가치로 거래가 되죠. 하나는 시세 차익, 또 하나는 임대 수익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로 거래가 됩니다. 이게 별로 성장이 없을 거라 생각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벌고 있는 돈의 10배에서 20배, 그러니까 PER 12에서 20 사이로 거래가 되죠. 연이율로 치면 5에서 10% 정도 되는 겁니다. 주식이 채권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건 더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되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와 같은 급속 성장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 미래 프리미엄이 자산 가격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업 가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그럼 오랜만에 또 한번 테슬라의 이 미래 가치에 대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좋은 자산을 영원히 보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자산이 내일의 좋은 자산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꾸준한 공부와 연구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전히 좋은 자산인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수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팔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화폐 가치에 반비례해서 좋은 자산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언제 팔았다 언제 다시 사야 할지와 같은 단기적인 거래 계획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리고 그 주식이 여전히 좋은 주식인지만 꾸준히 관찰하는 데 힘을 쏟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주식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단 오늘은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 테슬라 복과 같은 아직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요소들은 전부 제거하고 철저하게 테슬라가 앞으로 수년 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재의 주력 사업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먼 미래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비교적 근미래라 할 수 있는 2025년 정도의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미래 현금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량 판매량이죠. 테슬라의 순이익의 거의 대부분은 오토모티브 사업에서 나오고 그건 근미래인 2025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참고사항으로 테슬라 관련 유명 분석가 2명의 예측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판매량 관련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측치인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025년
약 380만 대의 차량 판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93만 6천 대였으니까 대략 4년간 4배 정도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죠. 또 한 명의 유명 분석가인 게리 블랙의 경우 2025년 무려 500만 대의 차량 판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년간의 성장률은 무려 5.3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리 블랙의 경우에는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면 트로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본인인 테슬라가 내놓은 가이던스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가까운 수년간 연평균 50%의 인도량 증가를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가이던스가 사실 공식적인 오피셜 가이던스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2025년에 테슬라 인도량은 대략 47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5년 테슬라의 실생산 능력은 상하이 공장이 약 200만 대, 그리고 베를린, 텍사스, 프리먼트가 각각 100만 대씩 해서 총 5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70만 대 판매량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어지죠. 그럼 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테슬라의 실적의 평균치에 약간의 보정치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2025년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을 대강 예상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테슬라의 실적의 평균치를 그대로 대입을 하고요. 여기에다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도량 대비 매출에는 약간의 플러스 보정치를 주고,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 총이익에는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차량 판매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영업이익에는 플러스 영향, 단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실적 평균에 약간의 보정치를 대입해서 2025년 470만 대의 인도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은 $40 74센트입니다. 2025년 이후에 테슬라의 EPS 성장률은 기존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5%에서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인 걸 감안하여 성장률 대비 PER로 성장주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PEG는 2로 계산을 한다면 2025년 테슬라의 PER은 약 50에서 60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4년 말 기준 1년 선행 EPS $40 74센트에 PER 50에서 60을 적용한다면 2024년 말 테슬라의 주가는 약 2040에서 2440 사이가 될 텐데요. 평균으로 치면 2024년 말 테슬라의 주가는 2200 정도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주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 3년간 현재 주가 대비 연평균 4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인데요. 물론 이 정도의 수익률로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을 때 적어도 2024년에서 2025년 정도까지는 매우 좋은 자산이라는 결론이 되겠죠. 다만 테슬라의 성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후로 정체가 된다면 2025년 이후에도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자산일 것이라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고속 성장이 끝이 난 기업은 이후로는 점점 성장률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테슬라라는 주식의 매력도 어느 정도 사라지겠죠. 올해 1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전기차의 채택률 역시도 일반적인 도입 곡선의 커브를 따라간다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분명 성장이 정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고 기업의 성장도 정체되겠죠. 기업이 잠재적인 성장을 모두 달성하고 성숙기로 넘어갈 때 지속적인 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애플의 경우는 맥의 성장이 다해갈 때 아이폰을 내놨고, 구글의 경우 검색 엔진의 성장이 다해갈 때 유튜브를 성공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테슬라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능력에 있어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레거시 오토메이커나 다른 스타트업 EV 메이커를
압도하는 능력을 테슬라가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는 거죠. 아크인베스트나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의 미래 소프트웨어 모델처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현재 주력 사업인 오토모티브 비즈니스에 준하는 비즈니스로 성장을 한다면 2025년 이후로도 테슬라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이후로 테슬라의 PER은 50이 아니라 80에서 10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불과 2년 전에 PER이 130을 넘어갔던 일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같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4천이 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또한 테슬라가 굳이 2025년에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 능력을 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성장주의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의 단계에서는 아직 자율주행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미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향후 3, 4년간은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주식일 것이란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2022년 현재 단계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확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꾸준히 기업을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차차 판단을 내려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업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는 주식이나 코인 또는 상품에 대한 분석 요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